안녕하세요. 무지TV의 박무지입니다. 오늘은 불인이분들이 놓치시면 후회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. 저는 아파트, 분양권, 재개발, 물건, 여러 물건에 대해서 매수 경험이 있고요.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을 하면서 이건 미리 알았으면 정말 좋았을 걸 이라고 느꼈던 거를 영상에서 알려드리려고 해요. 먼저 급매에 매수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. 사기로 결정한 아파트나 그런 다른 물건에 대해서 임장을 가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갑자기 이거 급매예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뭐 요새 같은 하락장에는 급하게 계약할 필요는 당연히 없고, 근데 이제 그래도 좋은 물건이 나왔다고 하면은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. 그럴 때는 좀 급매가 나온 이유를 먼저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. 먼저 크게 보면은 그 권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고요. 네, 두 번째는 이제 소유자 개인 사정 때문에 금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둘 다 결국에는 등기부 등본을 자세하게 떼보시는 게 좋아요. 금매의 이유가 권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을 먼저 확인하고 채권 총액보다 매매 가격이 당연히 커야지 안전한 물건이에요. 예를 들면은 채권 총액이라는 게 근저당권이 많이 있으니까 근저당권을 예시로 들면은 근저당권이 예를 들면은 5억이다. 근데 이 집의 매매가가 뭐 5억이에요. 그러면은 채권 총액보다 채권 총액이랑 매매 가격이 같잖아요. 그러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통 매매 가격의 한 120% 정도 이상이어야지 좀 안전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사유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분양받은 집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집이 안 팔려서 급하게 싸게 내놓는 경우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상속을 하기로 해서 집 소유자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파트를 팔아서 형제 자녀들끼리 나누기로 했다라는 경우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경우도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전 소유자가 나이가 좀 많이 있으신지 확인하셔서 돌아가셨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샀던 재개발 물건 중에 이제 전 소유자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세금이 밀려서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좀 이용해서 제가 1,000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깎아서 살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물건을 사실 때는 전 소유자분이 제가 일단 계약금을 드리잖아요. 계약금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이 소유자분이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계약서 작성일에 가져오는 조건으로 제가 저렴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. 사실 이런 기술적인 것보다는 중요한 거는 진짜 금매가 맞냐 이거를 확 알아야 되는데요. 그러니까 진짜 싼 건지 부동산을 한 세 군데 정도 방문하셔서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. 그리고 또 내부도 안 보고 사시면 안 되고요. 내부를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거는 이제 내 물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누수가 있거나 샤시가 망가져서 금매로 샀는데 내가 이걸 고치느라고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사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재개발 물건도 다 봅니다. 왜냐면은 아무리 재개발 물건이어도 내가 산 집이 하자가 있을 때 다른 세대의 불편이 이제 발생을 하면은 제가 또 돈을 들여서 해드려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내부 확인을 아무리 금매라고 해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꿀팁은 계약서에 넣어야 되는 특약사항이나 협상할 게 있다면은 계약 당일 전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. 보통 불인이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특약사항을 계약날 당일에 만나서 이걸 써달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. 근데 이제 계약 당일은 이미 만들어진 계약서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
먼저 계약 당일에 그 부동산에 가면은 사장님께서 이미 그 계약서를 인쇄를 해두고 준비를 미리 다 해두셨어요. 그리고 계약 당일에는 뭐 법무사분도 만나서 조율을 할 게 있을 수가 있고, 또 계약 상대방도 그날 계약서에 날인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정해 두고 있겠죠. 그래서 이 날에는 특약을 넣거나 협상을 하는 게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잔금일을 좀 늦춘다거나 아니면 뭐 필요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날 전에 부동산 중개사 사장님한테 얘기를 드려서 협상이나 그런 특약을 넣기를 바라겠습니다. 예, 마지막 세 번째 꿀팁은요. 사실 꿀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 주의할 점인데, 소유자 본인이 아니고 아내 같이 대리인이랑 거래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. 제가 첫 아파트 매수 계약을 하러 갔는데 이 지방이었어요. 그런데 이제 계약날 아침에 부동산 사장님이 연락이 와서 이 남편 일이 부동산 사장님이 아니라 그 계약자분이 연락이 와서 남편 일이 바빠서 부인이 계약을 하기로 했다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. 그때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요. 제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부동산 거래할 때 부인이 할 수도 있고 원래 부인이 법적인 동반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까 아무리 부부여도 부동산 처분행위는 대리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. 이 판례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저는 위임장 없으면은 계약서 절대 못 씁니다. 당연히 이렇게 못 쓰면은 부동산 선생님한테 수수료도 못 드리겠죠. 네, 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날 위임장을 받고 안전하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. 그때 이제 당연히 위임장이랑 뭐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있는데 그때 그거는 뭐 부동산 선생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실 거고. 네, 아무튼 제가 그때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서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꼭 가져와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세 가지 꿀팁을 드렸는데요. 첫 매수 계약을 앞두신 분이나 또 추후 계약서를 작성해 줄 분들께 유용한 꿀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긴장하지 마시고 한번 겪어보시면 편하게 하시게 될 겁니다. 네, 긴 영상 봐주시느라 감사합니다.